대상가 저택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한 지영수의 빵집 앞에 차덕희의 검은 세단이 멈춰섭니다. 차 문이 열리고 대산문화재단 이사 차덕희가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내립니다. 그녀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있고 손에는 단단히 쥔 가방이 들려있어요. 빵집 간판엔 영수 베이커리라는 글자가 소박하게 적혀있고 유리창 너머로 따뜻한 조명과 빵 냄새가 새어나옵니다. 차덕희가 문을 두드리자 지영수가 앞치마를 두른 채 나옵니다. 그녀가 차덕희를 보며 오랜만이네요, 이사님 이라고 말하지만 눈빛은 날카롭습니다. 지영수 씨, 지선우가 요즘 너무 눈에 띄던데요? 차덕희가 선글라스를 벗으며 묻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말투에 경고가 묻어 있어요. 지영수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선우가 차강천 회장님을 집에 데려다 줬을 뿐인데 그게 왜 문제죠? 라고 대답합니다. 차덕희가 한 발짝 다가가며 문제가 되지. 당신 아들이 쓸데없이 나대면 곤란해질 사람들이 많아요. 라고 쏘아붙입니다. 지영수가 피식 웃으며 이사님이야말로 뭘 그렇게 걱정하시는 거죠? 라고 되묻자 차덕희의 눈썹이 살짝 올라갑니다. 두 여자가 빵집 문 앞에서 대치합니다. 차덕희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지영수 앞에 내밉니다. 이거 읽어봐요. 우리가 이걸로 지선우를 차강천 회장과 엮인 불륜 스캔들에 휘말리게 하면 당신 모자는 소송과 소문에 치여 조용히 살길 바랄 거예요. 서류엔 지선우의 이름과 차강천의 이름이 엉뚱한 불륜 루머처럼 조작돼 적혀 있어요. 차덕희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여자가 겁먹고 입을 다물면 지선우가 차강천 아들이라는 진실도 묻힐 거야. 지영수는 그저 평범한 빵집 주인으로 살겠지. 지영수가 서류를 받아 들여다보며 가짜 서류로 겁주려는 거네요. 근데 이걸 공개하면 오히려 당신이 더 곤란해지지 않나요? 라고 말합니다. 차덕희가 차갑게 웃으며 내가 곤란해질 일은 없어. 당신이 감히 나를 건드릴 배짱이 있을 리 없잖아. 라고 쏘아붙입니다. 지영수가 서류를 손에 쥔 채 과연 그럴까요? 라며 미소를 짓습니다. 차덕희가 후회하게 될 거야. 라고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문을 쾅 닫히게 두고 차로 돌아갑니다. 차 안에서 그녀가 운전기사에게 집으로 가. 라고 짧게 말하며 창밖을 노려봅니다. 이 여자는 겁에 질려 아무것도 못할 거야 라고 속으로 되냅니다. 빵집 안, 지영수가 문을 잠가놓고 카운터로 돌아옵니다. 그녀가 서류를 내려놓고 책상 서랍을 엽니다. 손때 묻은 편지 한 통을 꺼내며 차강천이라고 중얼거립니다. 편지엔 차강천의 필체로 내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지선우를 차선우로 만들어줘. 부탁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지영수가 편지를 손에 쥐며 당신이 날 버렸어도 난 아들을 지켰어 라고 혼잣말을 합니다. 그녀의 눈에 결의가 서립니다. 다음날 아침 지영수가 빵집 문을 잠그고 전화를 겁니다. 오랜만이야, 민수야. 나 좀 도와줄 수 있지? 상대는 과거 공중파 PD 최민수입니다. 영수야, 무슨 일이야? 라는 대답에 지영수가 큰 특종 줄게. 준비 단단히 해. 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차를 타고 서울 도심으로 향합니다. 차 안에서 노트북을 열고 문서를 작성합니다. 화면 낸 대상그룹 차강천 회장, 숨겨진 아들 지선우 라는 제목이 적혀 있어요. 오후 서울 호텔 회견장 앞이 기자들로 북적입니다. 지영수가 정장 차림으로 단상에 오릅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냅니다. 지영수 씨, 대상그룹 폭로 사실인가요? 지영수가 마이크를 잡고 저는 과거 아나운서로 진실을 전했어요. 오늘도 그럴 겁니다. 라고 차분히 말합니다. 그녀가 스크린에 사진과 편지를 띄웁니다. 지선우는 차강천 회장의 아들입니다. 차덕희 이사가 이를 숨기려 저를 협박했어요. 회견장이 술렁입니다. 차강천 회장은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고 있어요. 이 편지는 그가 기억이 온전할 때 제게 보낸 겁니다. 지영수가 손때 묻은 편지를 들어보이며 지선우를 차선으로 만들라는 부탁이었죠 라고 말합니다. 기자 한 명이 증거가 확실한가요? 라고 묻자 지영수가 차덕희 이사의 협박 녹음도 있어요. 필요하면 공개하죠라고 답합니다. 회견장이 충격으로 조용해집니다. 같은 시각 대상가 저택에서 차덕희가 TV를 보며 뉴스를 확인합니다. 대상그룹 차강천 회장 불륜 스캔들, 자막과 지영수의 회견이 나옵니다. 차덕희가 리모컨을 떨며 이게 뭐야? 라고 혼잣말을 합니다. 유리컵을 내려놓다 떨어뜨려 바닥에 깨지고 그녀가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지영수, 네가 감히? 라며 이를 악물어요. 회견 후 기자들이 차덕희 협박 증거 공개할 건가요? 라고 묻자 지영수가 때가 되면 보여드리죠. 라며 미소를 짓습니다. 그녀가 단상을 내려오자 지선우가 오토바이를 타고 기다립니다. 엄마, 괜찮아? 지영수가 이제 시작이야, 선우야. 라며 뒤에 올라탑니다. 두 모자가 도로를 달리며 멀어집니다. 그날 저녁 뉴스와 SNS가 대상그룹 스캔들로 들끓습니다. 차강천 숨겨진 아들, 지선우 누구?가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합니다. 신문 헤드라인, 대상가 붕괴 시작인가? 대상가 앞에 기자들이 몰리고 차덕희가 창문 커튼을 치며 밖을 봅니다. 이건 끝이 아니야. 라며 혼잣말을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습니다. 차덕희가 허일도에게 전화합니다. 여보, 집으로 와요. 지영수가 이를 터뜨렸어요. 허일도가 뭐라고? 지선우가
라며 말을 잇지 못합니다. 차덕희가 당신이 동주를 살려놓는 바람에 이렇게 됐잖아요. 라고 소리칩니다. 허일도가 내가 해결할게. 라며 전화를 끊고 대상가로 향합니다. 지영수가 지선우와 아파트로 돌아옵니다. 지선우가 엄마, 대상가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라고 걱정하자 지영수가 진실로 싸우는 법을 배웠어. 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노트북을 열고 차덕희 협박 녹음을 재생합니다. 쓸데없이 나대면 곤란해질 사람들이 많아요. 라는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지영수가 이걸 공개하면 차덕희는 끝장이야. 라고 미소를 짓습니다. 대상가 앞 기자들이 차덕희 이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라고 외칩니다. 차덕희가 창밖을 보며 커튼을 꽉 줍니다. 손이 떨리고 숨소리가 거칠어집니다. 지영수, 내가 날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라며 혼잣말을 합니다. 하지만 눈엔 불안이 가득합니다. 지영수가 아파트 창밖을 보며 차덕희, 내가 날 협박한 순간 이미 졌어. 라고 중얼거립니다. 지선우가 엄마, 이제 뭐해? 라고 묻자 지영수가 차강천 회장이 기억을 되찾길 기다리는 거야. 그럼 대상가는 끝장이야. 라고 답합니다. 그때 지영수의 전화가 울립니다. 발신자는 서동주입니다. 그녀가 전화를 받으며 살짝 미소를 짓자 서동주의 낮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지영수 씨, 아주 잘하셨어요. 모든 게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지영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 상무님, 우리 예상보다 빠르네요. 라고 대답합니다. 서동주가 이제 차덕희는 무너질 겁니다. 라며 전화를 끊습니다. 지영수가 전화를 내려놓고 됐어. 라며 혼잣말을 합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그녀의 얼굴을 비춥니다. 다음날도 대상가 저택 앞은 기자들로 북새통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고 차덕희 이사님, 지영수 씨의 폭로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라는 외침이 메아리칩니다. 차덕희가 2층 창문에서 커튼을 살짝 걷고 밖을 내다봅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얼굴엔 불안이 가득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라며 혼잣말을 합니다. TV에선 여전히 지영수의 기자회견 장면이 반복 재생되고 대상그룹 차강천 회장 불륜 스캔들 이라는 자막이 화면을 장악합니다. 같은 시각 지영수의 빵집 앞에서 서동주가 검은 SUV를 세웁니다. 그는 차 문을 열고 지선우를 부릅니다. 선우야, 준비됐지? 지선우가 오토바이 헬멧을 벗으며 서 상무님, 정말 이렇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묻습니다. 서동주가 단호하게 이게 허일도와 차덕희를 끌어내릴 유일한 길이야. 내가 나서야 대상가가 새로 시작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지선우가 고개를 끄덕이고 차 안에서 차강천을 부축해 내립니다. 차강천은 멍한 눈빛으로 여기가 어디지? 라며 중얼거립니다. 치매로 기억이 흐릿하지만 지선우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걷습니다. 서동주는 차강천과 지선우를 차에 태우고 대상가로 향합니다. 차 안에서 그는 지선우에게 내가 기자들 앞에서 말하는 순간 허일도와 차덕희는 막을 방법이 없어질 거야. 라고 다짐을 줍니다. 지선우가 엄마가 말한 대로 제가 차강천 아들이라는 걸 세상에 알리는 거죠? 라고 묻자 서동주가 미소를 지으며 맞아. 라고 답합니다. 차는 대상가 저택 앞에 도착하고 지선우가 차강천을 부축하며 대상가 정문 앞 기자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저 사람은 누구지? 라며 술렁입니다. 지선우가 차강천을 가운데 세우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저는 차강천 회장님의 아들입니다. 지선우입니다. 회견장이 순간 정적에 휩싸입니다. 차강천이 멍하니 선우? 라며 지선우를 쳐다보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며 차강천 회장님, 이 이야기가 모두 사실입니까? 지선우가 진짜 아들입니까? 라고 질문을 쏟아냅니다. 지선우가 다시 말합니다. 차덕희 이사가 저희 엄마를 협박한 증거입니다. 라고 말하고 소형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틉니다. 서동주 상무를 믿고 설치면 두 모자의 목숨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거야. 차덕희가 지영수를 찾아와 했던 협박 내용이 흘러나옵니다. 지선우는 또 이어서 말을 합니다. 저와 엄마는 절대로 숨지도 않을 것이며 자살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자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건 바로 차덕희 이사의 짓입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우리의 목숨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모자가 바라는 건 오직 안전뿐입니다. 또다시 기자들의 술렁임과 질문들로 아수라장이 됩니다. 대상가 2층, 차덕희가 창문 너머로 그 장면을 보고 숨을 멈춥니다. 그녀가 급히 계단을 내려가 문을 열려 하지만 손이 떨려 문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못합니다. 밖에서 기자들이 차덕희 이사님,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라고 외칩니다. 차덕희가 문을 열고 나오려다 주저앉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눈동자는 공포로 흔들립니다. 차덕희의 패닉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서동주는 차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전화를 겁니다. 지영수 씨, 선우가 잘했어요. 이제 마지막 한 방만 남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구독자님들, 이 뇌피셜 어떠셨나요? 마지막 한 방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